안녕하세요. 림쌤의 10분 역사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저는 여러분의 역사학습 가이드 림쌤입니다. 이번 시간부터는 2022년 개정된 교과서로 새로운 고등한국사 강의를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제 강의를 찾아와 주신 많은 고등학생 여러분 너무너무 반갑고요. 앞으로 쌤과 함께 쉽고 빠르게 한국사 공부해 봅시다. 자, 그럼 1-1 고대국가의 성장부터 시작해 볼까요? 자, 여러분, 우리나라의 고대 국가 하면 생각나는 거 있어요? 고조선? 좋아요. 삼국시대? 좋습니다. 통일신라랑 발해도요? 정확합니다. 보통 우리나라의 고대다 하면 선사시대부터 남북국 시대까지를 말해요. 그렇다면 과연 한반도의 고대 국가는 어떻게 발전해 가는지 구석기부터 시작해 볼게요. 한반도의 구석기는 약 70만 년 전에 시작됐습니다. 이때는 도구로 뗀석기를 사용했고요. 대표적인 뗀석기로는 주먹도끼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냥과 채집을 통해 먹을거리를 구했고요. 동굴이나 막집 등에 거주하며 이동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다 약 1만 년 전인 신석기 시대부터는 돌을 가른 간석기를 사용하기 시작했고 대표적인 간석기로는 갈돌과 갈판이 있습니다. 그리고 신석기 시대엔 무엇보다 농경과 목축이 시작됐다는 게 핵심인데요. 이로 인해 많은 것들이 변화했죠. 먼저 곡식을 보관할 토기로 빗살무늬 토기 같은 걸 만들어 사용했고요. 정착 생활이 시작되면서 강가나 바닷가에 움집을 지어 생활했습니다. 그러면서 점차 시족 단위로 마을을 형성해 나갔습니다. 그리고 기원전 2000년경부터는 한반도에서도 청동기 시대가 시작됐고요. 이때부터 계급이 출현했습니다. 사실 그동안에는 배는 조금 고플지언정 평등한 사회였는데요. 인류의 농사기술이 발전하면서 남는 잉여 생산물이 생기자 힘을 가진 자들이 이를 차지하면서 빈부의 격차가 생겼고 이로 인해 계급이 발생한 겁니다. 그러면서 지도자인 군장이 등장했고요. 이들은 비파형 동검 같은 청동무기를 사용했습니다. 또 군장의 지위를 상징하는 고인돌 역시 청동기 시대를 대표하는 유물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청동기 시대에 우리나라 최초의 국가인 고조선이 등장했습니다. 그리고 한반도에도 철기가 보급되면서 기원전 5세기경 철기 시대가 시작됐고요. 이때부터 철제 농기구와 철제 무기가 사용되면서 여러 나라가 성장했습니다. 자, 이렇게 구석기부터 철기 시대까지 간단하게 정리해봤고요. 지금부터는 우리나라 최초의 국가인 고조선부터 만나볼게요. 고조선은 여러 부족이 통합해 성립된 군장국가로 당군왕검이 건국했습니다. 이러한 고조선은 만주와 한반도 서북부를 중심으로 발전했고요. 이를 알려주는 유물로는 비파용 동검과 탁자식 고인돌이 있습니다. 이후 세력을 키워나간 고조선은 기원전 4세기 중국의 연과 견줄 만큼 성장했고요. 부왕에서 준왕으로 왕위가 세습되고 왕 아래로 상, 대부, 장군 등의 관직이 존재한 나름 탄탄한 국가였습니다. 이러한 고조선 하면 팔조법이 중요한데요. 사람을 죽인 자는 즉시 죽이고 상해를 입히면 곡식으로 갚는 등의 내용을 통해 당시 고조선이 생명과 노동력을 중시한 농경사회였다는 걸 유추할 수 있습니다. 한편 기원전 2세기경 중국에서 내려온 위만이 집권하며 고조선에도 철기 문화가 들어왔고요. 이후 고조선은 중국의 한과 한반도 남부 지역을 연결한 중개무역으로 크게 성장했습니다. 하지만 이를 경계한 한이 고조선을 침략했고 결국 1년간의 저항 끝에 고조선이 멸망했습니다. 그리고 한은 고조선의 옛 땅에 랑랑군을 비롯한 여러 군현을 설치했지만 오래가진 못했고요. 기원전 5세기경 이 지역에 철기 문화를 바탕으로 한 여러 나라가 등장했습니다. 이러한 나라에는 부여, 고구려, 옥저, 동해, 사만이 있는데요. 이 중 부여는 만주 숭화강 유역에서 발달했고요. 그 아래로 고구려, 함경도 해안 쪽으로 옥저, 강원도 해안 쪽으로 동해가 보이죠? 그리고 한반도 남쪽으로 마한, 진안, 변안이 있는데요. 이를 합쳐서 사만이라고 부릅니다. 이 나라들 중 부여와 고구려에는 왕이 있고요. 특히 부여는 왕을 중심으로 마가, 우가, 저가, 구가 4개의 가들이 모여있는 오부족 연맹체로 각 가들이 다스리는 지역인 사출도가 있습니다. 고구려 역시 왕이 있는데요. 사실 고구려는 부여의 유이민들이 건국한 나라라 부여와 닮은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왕이 있는 부족을 포함해 오부족 연맹체의 모습을 띠고 있고요. 오부는 각각 독자적인 세력을 띠고 있습니다. 이처럼 부여와 고구려는 왕은 있지만 왕권이 약한 연맹왕국이었습니다. 한편 옥저와 동해는 왕이 없고요. 읍군 또는 삼노라고 불리던 군장이 부족을 다스리다가 이후 고구려에 흡수됐습니다.
그리고 한반도 남쪽에 위치한 사만에는 수십 개의 소국이 존재했는데요. 이 중 목지국의 지배자가 사만을 주도했고요. 신제 또는 읍차라고 불리던 군장이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또 특이하게도 제사장인 청군이 따로 존재했는데요. 청군이 제사를 주관하는 소도는 군장도 함부로 할 수 없을 만큼 청군의 권위도 높았습니다. 이러한 사만의 소국들 중에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백제와 신라, 그리고 가야가 성장한 건데요. 과연 이들의 이야기는 어떻게 전개될지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삼국시대 들어가 볼게요. 앞서 소개해드렸던 고구려는 졸본에서 국내성으로 천도한 이후 세력을 점차 확장해 나갔고요. 백제는 부여와 고구려의 유의민이 한강 유역의 토착 세력과 건국한 나라로 도읍지는 하남의 위례성이었습니다. 한편 지난해 소국들 중 하나였던 신라는 4세기 전반까지 박석김 3개의 성씨가 돌아가면서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이렇게 성립된 삼국은 초기엔 강력한 부의 대표가 왕이 되는 연맹왕국의 성격이 강했고요. 각 부는 자치권을 행사할 수 있었으며 국가의 중대사는 왕과 부의 대표가 함께 회의를 통해 결정했습니다. 한편 변환의 여러 소국들은 연맹왕국인 가야를 형성했는데요. 철을 바탕으로 성장한 가야는 초기엔 금관가야를 그리고 후기엔 대가야를 중심으로 발전했지만 결국 중앙집권 국가로 발전하지 못하고 신라에 흡수됐습니다. 하지만 가야와는 다르게 나머지 3국은 각각 중앙집권 체제를 확립해 중앙집권 국가로 성장했는데요. 과연 이들의 발전 과정은 어땠을지 고구려부터 자세히 살펴볼게요. 먼저 고구려는 1세기 후반 태조왕 때 옥저를 정복했고요. 4세기 미천왕 때는 랑랑군을 축출하며 영토를 확장했습니다. 하지만 연이은 중국의 공격과 백제 근초고왕의 공격으로 고구려가 휘청했는데요. 다행히 4세기 후반 소수리망이 불교 수용과 율령반포, 태학 설립 등의 정책을 통해 고구려의 위기를 극복하고 중앙집권 체제를 확립했습니다. 그리고 이후 등장한 광개토대왕은 활발한 정복전쟁으로 북으로는 요동반도와 만주의 대부분을 장악했고요. 남으로는 한강 이북을 차지했으며 신라의 요청으로 신라에 침입한 왜를 격퇴해 주었습니다. 중요합니다. 이 과정에서 왜가 고구려의 군사를 피해 금강가야로 도망하자 고구려가 이를 쫓아 금강가야까지 세퇴하는 결과가 초래됐습니다. 이로 인해 가야의 세력은 대가야로 이동했고요. 신라에서는 고구려의 영향력이 확대됐습니다. 그리고 5세기 광개토대왕이 뒤를 장수왕이 적극적인 남진 정책을 펼쳐 수도를 평양으로 천도하고 한강 유역 전체를 차지했으며 남한강까지 세력을 확장하는 등 고구려의 전성기를 이끌었습니다. 한편 백제는 3세기 고이왕 때 관등제와 관복제를 도입하여 국가의 기틀을 마련했고요. 마한의 목지국을 공격해 한강 유역을 장악했습니다. 이렇게 가장 먼저 한강 유역을 차지한 백제는 4세기 근초고왕 때 바로 전성기를 맞았고요. 이때 마한 전체를 병합하고 고구려의 평양성을 공격했으며 동진과 외와는 활발하게 교류했습니다. 하지만 5세기 고구려 장수왕에게 한강을 뺏긴 백제는 웅진으로 천도했고요. 6세기부터 다시 백제의 중흥을 위해 노력했습니다. 특히 무령왕은 22담로를 설치해 왕족을 파견하는 등 왕권 강화를 꾀했고요. 성왕은 수도를 사비로 천도해 중앙과 지방의 통치체제를 정비했습니다. 그리고 성왕은 신라와 연합해 한강 유역을 일시적으로 재탈환했지만 결국 신라 진흥왕의 배신으로 관산성 전투에서 전사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신라는 4세기 후반 내무랑 때가 돼서야 비로소 김씨의 왕위 세습을 확립했고요. 대군장이라는 뜻의 마립간을 왕호로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6세기 지증왕 때에 들어서야 비로소 국호를 신라라고 하고 왕이라는 칭호를 사용했습니다. 사실 이 전까지는 신라의 지도자를 지칭하는 호칭이 계속 변화했는데요. 거서간, 차차웅, 이사금, 마립간을 거쳐 비로소 왕이라는 칭호를 쓰게 된 겁니다. 거기에 지증왕은 지금의 울릉도인 우상국을 정복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후 버풍왕 때는 불교를 공인하고 율령을 반포해 국가체제를 정비했고요. 관리의 공복을 제정하고 병부와 상대 등을 설치했습니다. 또 버풍왕 때 금강가야가 신라에 병합됐습니다. 그리고 6세기 중후반 진흥왕은 백제의 성왕을 배신하고 한강유역 전체를 차지하며 신라의 전성기를 이끌었습니다. 이때 진흥왕은 남으로는 대가야를 병합하고 북으로는 함흥평야까지 진출했으며 북한산 순수비와 단양 적성비 등을 세워 영토 확장을 자랑했습니다. 그리고 진흥왕은 화랑도를 국가조직으로 개편했는데요. 화랑도는 원래 원강의 세소고개를 바탕으로 한 청소년 수련단체였습니다. 이러한 화랑도가 이후 삼국통일의 기반이 됐고요. 결국 신라가 삼국을 통일한 겁니다. 그렇다면 과연 신라의 삼국통일 과정은 어땠을까요?
6세기 진흥왕의 전성기가 지나고 7세기에 들어선 신라는 백제의 반격으로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었는데요. 이에 결국 신라는 당과 연합해 나당 동맹을 체결했고요. 이러한 나당 연합군에 의해 백제의 사비성이 함락되며 660년 백제가 멸망했습니다. 그리고 668년 귀족들의 권력 다툼으로 혼란에 빠져있던 고구려 역시 나당연합군에 의해 멸망했고요. 이후 백제와 고구려의 부흥운동 역시 모두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신라와의 약속을 깬 당이 한반도 전체를 집어삼키려고 하자 이를 막기 위한 나당 전쟁이 일어났고요. 결국 신라가 매소성 기벌포전투에서 승리하며 676년 삼국통일을 완수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신라의 삼국통일은 대동강 이남에 한정된 반쪽짜리 통일이라는 한계를 벗어날 수 없겠죠. 암튼 이렇게 성립된 통일신라는 신문왕 때 전성기를 누렸는데요. 무엇보다 왕권 강화에 힘썼던 신문왕은 김음돌의 난을 제압하며 진골 세력을 약화시켰고요. 왕의 비서기관인 집사부의 기능을 강화하고 집사부의 최고관직인 시중이 국정을 총괄하게 했습니다. 거기에 감찰기구인 사정부를 설치해 귀족들을 견제했고 국가 최고 교육기관인 국학도 설치했습니다. 또 관리들에게 지급하던 노급을 폐지하고 관료전을 지급해 귀족들의 권한을 더욱 약화시켰습니다. 그리고 지방통치체제에서는 전국을 구주로 나누고 그 아래 군현을 설치해 지방관을 파견했고요. 말달 행정구역인 촌은 촌주가 다스리게 했습니다. 또 수도의 편제성을 보완하기 위해 5개의 주요 지역에 오소경을 두었고요. 특수행정구역인 향부곡을 설치했습니다. 이러한 통일신라의 지방통치체제를 구주 오소경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지도를 보고 통일신라라는 걸 유추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밖에도 신문왕은 통일신라의 군사제도 역시 정비해 중앙군의 구서당, 지방군의 십정을 두었습니다. 이렇게 통일신라는 나름 탄탄한 통치체제를 확립했지만 후기에 들어서며 왕권이 약해지고 귀족들의 권력 다툼이 심해지며 나라가 혼란에 빠졌습니다. 이러한 혼란은 9세기 진성여왕 때 극에 달했고요. 이에 전국에서 농민봉기가 일어났습니다. 특히 지금의 상주인 사벌주에서 일어난 원종과 애노에나는 중요하니까요. 잘 기억해두세요. 이렇게 중앙 권력이 흔들리자 지방에서는 호족들이 성장하기 시작했고요. 이들이 결국 육두품들과 손잡고 새로운 사회를 건설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과연 통일신라는 어떻게 될지 그 뒷이야기는 잠시만 뒤로 미뤄두고요. 우리는 발해로 넘어가 볼게요. 발해는 고구려의 멸망 이후 고구려의 장수였던 대조영이 동모산의 터를 잡아 건국한 나라로 고구려를 계승했습니다. 이러한 발해에서는 3명의 왕을 기억하시면 되는데요. 이 중 무왕은 당과 신라를 견제했던 왕으로 당의 산둥반도를 공격하고 흑수말가를 제압하며 영토를 확장했고요. 인안이라는 연호를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문왕 때는 당과 우호관계를 맺기 시작했고요. 수도인 상경성을 건설하고 대응이라는 연호를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선왕 때 전성기를 맞은 발해는 대부분의 말갈족을 복속시키고 요동과 연해주까지 진출하며 해동성국으로 불렸습니다. 이러한 발해의 중앙통치체제는 삼성육부로 이는 당의 제도를 본딴 거지만 육부를 좌사정과 우사정으로 나눠 관리한 거나 육부의 이름을 유교적 덕목으로 지칭한 것은 발해의 독자성을 보여주는 부분입니다. 또 발해는 지방을 5경 15부 62주로 나눠 통치했고요. 도독과 자사 등 관리를 파견했습니다. 이 5경 15부 62주가 시험에 잘 나와요. 잘 체크해두세요. 마지막으로 발해의 군사기구는 10이고요. 교육기관으로는 주자감을 두었습니다. 그런데 이랬던 발해가 10세기경 급격히 국력이 쇠퇴했고 결국 거란의 침입으로 926년 멸망했습니다. 자, 이렇게 발해까지 숨가쁘게 고대 국가들을 만나봤는데요. 오늘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이번 단원이 내용이 좀 많았는데요. 각 나라들의 특징과 전성기를 이끌었던 왕들, 그리고 세기별 삼국의 상황과 관계 등을 묻는 문제가 많이 나오니까요. 이를 중심으로 잘 복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구독과 좋아요는 언제나 감사드립니다. 그럼 안녕, 뿅!